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충북을 찾아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주 한동훈 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이재명 대표도 또다시 충북을 찾을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여야 모두 충청권의 표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청주를 찾아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주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함께한 가운데 토론회 일정 때문에 불참한 이강일 후보를 대신해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후보들이라며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도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정권 갈팡질팡 멈춰 세우고 국회에서만큼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국민의힘도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이 청주를 찾아 개별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육거리 시장을 방문한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거대 야당의 횡포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가로막았다며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의 양배가 여당에 크게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선거와 같이 청주에서 여야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충청북도 도민하고 청주 시민들이 균형을 잘 잡아주셨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옥천과 청주를 잇따라 찾아 중원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모두 충북을 세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격전지로 분류되는 충북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2대 총선 청주 흥덕 선거구의 법정 토론회가 어제 CJB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치 신인인 두 후보는 상대방의 공약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청와대 청주 이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고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실을 제발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다라는 워딩을 써야 됩니다. 60년 동안 국민들은 청와대로 인식해왔고 간단한 사례로 미국의 대통령실은 백악관이라고 합니다. 김동원 후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러자 이현희 후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는 건 좋지만 이미 5공장까지 인천 송도로 결정됐는데 로드맵이 있냐고 캐물었습니다. 이미 삼성은 2032년까지 지금 짓는 5호 공장을 포함해서 공장 4개를 송도에 짓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꾸준히 컨택을 저와 삼성 핵심 관계자들 아주 고위직이죠. 예,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김동원 후보는 공보물과 판결문을 직접 토론장으로 갖고 나와 이 후보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을 공격했습니다. 본인은 어떻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이현희 징역 네? 3년, 토론을 하세요. 2심에 징역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비방하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도권입니다. 방송 토론을 이렇게 네거티브로 소비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이현희 후보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정책 토론을 펼치겠다며 현 경제 상황과 CTX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경제 실패 핵심은 경제를 모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파 875원 파동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그 물가라든가 이거를 직접 잡고 그랬나요? 예, 뭐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 또 문재인 정권 얘기하면 또 과거 정권 탓을 하고 또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청주 흥덕은 17대부터 21대까지 5번 연속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민주당이 수성하느냐, 국민의힘이 탈환하느냐, 유권자의 표심이 두 후보 중 누구에게 향할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투표 시간이 1시간 경과한 오전 7시 기준 충북의 투표율은 0.66%로 4년 전인 21대 총선 같은 시간대 0.42%보다 0.24%포인트 높습니다. 충북의 사전투표소는 154곳에 마련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고 본 투표와는 달리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진천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사전투표일인 오늘과 내일, 본투표일인 10일 사흘 동안 편한 콜 차량을 무료 운행합니다.
편안콜은 충북 지체장애인협회 진천지회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10대 가운데 넉 대를 투표 도움 차량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편안콜 이용은 등록된 교통약자회원과 동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선관위에서 사후 정산됩니다. 지난 주말 청주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중학생을 마침 사고 현장 앞 약국의 약사가 달려나와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방법을 체득해 놓고 있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청주시 율량동에서 길을 건너던 중학생이 차량에 부딪힙니다. 큰 충격을 받고 도로에 쓰러진 직후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던 순간 마침 사고 현장을 목격한 길가 약국 약사가 곧바로 뛰어나와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이 중학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호흡이 계속 있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숨을 콕 하고 내뱉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왔구나. 장 씨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정확한 방법을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곧바로 흉부 압박을 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 수차례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한 경험도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에 그러니까 습득을 해놓는다라는 거는 응급적인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을 이제 숙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급 상황에 놓인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전국 곳곳의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CJTV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출향 인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 덕분인데요. 기부금으로 농촌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충북형 모델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재경 출향 농협 직원들이 충북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충북이 고향인 직원 80여 명이 모은 고향사랑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에 대한 늘 마음에 허전한 구석이 좀 많았었는데 지난해 충북에는 31억 원이 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답지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구가 적은 군 지역에 4억 원에 가까운 기부금이 몰리는 등 진천군과 영동군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가 98.5%로 고향사랑이란 제도 취지도 잘 살렸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8월부터 문자와 SNS 등 전자적 전송 매체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를 허용하고 내년 1월부터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돼 기부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시군마다 기부자 답례품 구성 보강 작업이 한창입니다. 충북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농축산물이 68.5%가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축산 농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김영환 지사는 기부금을 전달한 농협 측에 새로운 고향사랑 기부제 모델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고 농협도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부금을 일자리 시범 사업인 충북형 시니어 자원봉사단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생산된 농축산물을 판매와 유통망을 가진 농협이 답례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충북형 시니어 자원봉사대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기여하고 그분들이 만든 농산물, 정성스러운 농산물, 우리 국산 또 우리 충북의 그런 좋은 농산물들을 보내드림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는 도입 1년 만에 규모 확대는 물론 고향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JTV 장원석입니다.
충주에서 골절상을 당한 70대 A씨가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트랙터에 받친 전신주에 깔린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건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치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충주 시내의 개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복강 내 출혈로 사고 8시간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충북교육청과 보은구는 어제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연합문화예술 공연 개최와 통학택시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구는 15개 초등학교 가운데 13개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로 이 가운데 2개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5명에 불과합니다.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창학 100주년 기념 우표가 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청석학원 창학 100주년 기념 우표 64만 장을 오늘 1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우표가 발행되기는 청석학원이 처음입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